어따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죽기 직전에 호텔 캘리포니아를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게다가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명곡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접할 수 있는 이슈가 최근에 없었어요. 한번 불러주실래요?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뭔 노래 이게? 호텔 캘리포니아요. 캘리포니아. 네, 우리나라 노래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러요.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아 시작할 때. 오 깜짝이야. 구름 웜에 맞네. 이거 있어요. 그런 곡이 있어요. 네, 있어요. 다들 이불 깨고 밥 먹어 이런 거죠. 나 웬일은 이 팔이 또 이런 거죠. 자세히 보니 목이 또. 까나까나까나리. 좋네요. 야, 이 영화 재밌는 영화네. 내가 좋아할 거야 씨. 이렇게.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124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람쥐? 내가 뺏어버렸지롱. 봐 이거 은근 재밌다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가위가 다가왔네요. 뭐 사실 뭐 재난 문자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성묘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 달라고 하고 뭐 가족 모임은 허락해 줬지만 그 예전 같지 않은 한가위 분위기를 몇 년째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복한 한가위 같아라. 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람쥐. 오늘 124회 시작할 건데요. 사실 124회는 우선은 그 이전에 계속 좀 신작들을 다뤄가지고 제가 좀 재미를 좀 솔솔히 봤는데 이번에는 뭐 대단한 신작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요즘에 사실 뭐 영화나 이런 거보다 그 외에 뭐 사회적인 이슈들이 더 핫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루던 약간 마이너한 영화들을 다루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무려 오스카 특집! 딴딴 마이너구나. 우리 존재 자체가 마이너예요. 로컬 영화제 아닙니까? 하지만 대중문화 파트에서 2주째 22에서 30위 내에서 오고 가고 있는 권세 있는 방송.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돼야 영화 얘기도 털고. 개인적으로 데스틴 크리튼 감독께 감사 말씀드리며 사실 샹치덕이에요. 좋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다뤄서 우리가 의외의 낙수 효과를 뭐 이런 샹치 얘기를 해버렸는데 하여튼 샹치야 고마워. 고마워 샹치야. 나중에 샹치 쌈이라도 싸가지고 이렇게 뭐 먹여주고 싶다. 이런 샹치. 네, 우리 구독자와 이걸 많이 늘려준 좋은 방송이었다. 역시 마블.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마블은 다뤄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터널스도 다룰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 오늘 오스카 특집을 하게 된 계기에도 그게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무려 저희는 이번 오스카 최근에 있었던 오스카였죠. 제가 몇 회인지 이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93회 2021년 오스카에서 주목을 받았고 유료 그 주요 상을 탔던 작품들을 무려 3작품을 동시에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영화는 The Father, 미나리, 노매드랜드. 생각 안 났어요. 깜짝이야. 미쳤지. 네. 대단한 연출력이었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다룰 예정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제 앞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 주인공들이 누군지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앞에 계신 파평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음악이 좋아서 사진을 시작한 팝앤 콘서트는 팝콘이고 평상에서 영화 보는 사람 영화가 일상이다. 파평식입니다. 평상에서 영화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일상입니다. 팝을 들으면서 평상에서 밥을 먹는 네. 팝평식 맞네요. 나는 집에 마당이 있다. 좋습니다. 마당쇠, 마당 스틸. 네, 스틸 마당. 가든 스틸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잘 지내셨나요?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드디어 파이자 1차를 맞았습니다. 파이자! 파이자. 후유증 없었나요? 다들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은 그 예.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맞아요. 두근두근해서 타이레놀 전날 사놓고, 음. 먹을까 말까 아프면 안 되니까.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안 먹었더니, 괜찮고, 맞았는데도 별로 크게 없더라고요. 역시 연식이.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두 분은. 그것보다 네. 안 놓은 게 아닐까요? 주사 논쳐가면서 설마 가세요. 잘못 놓은 거 아니야? 저녁에만 약간 팔이 좀 아파오고, 식염 다음 날까지 아프고, 그다음부터 괜찮더라고요. 뭐 와이자 뭐 이런 거 아니,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로. 그치. 좋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2차가 좀 더 센데 2차 때는 조금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두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근데 2차를 연식이.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2차가 더 아플 거라고. 전 심지어 주사 놓는 분이 그랬어요. 1차는 괜찮은데 2차가 아플 거예요라고 대놓고 그 의사분이 그래서 좀 아플 거다. 왜 한번 왜 두고 봐라. 나를 겁을 주지? 그거 누가 예를 왜 들어줬는데 센치하지? 2차가 왜 더 아플까 설명해 주는 게 처음에 낯선 병균이 오니까 이 새끼 뭐야 툭툭 쳐봤는데 2차 때는 아는 새끼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러면 되게 아프다고. 원래 해외여행 갈 때도 처음 여행 갈 땐 긴장을 많이 해서 그쵸. 사고가 안 나요. 뭐 인도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소매치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꼭 두 번째 갔을 때 내가 가봤어라고 생각했을 때 방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운전도 그래요. 네. 운전도 2년차 됐을 때 이제 좀 할 줄 알아 그때 사고 납니다. 그렇군요. 네. 2년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소포모 징크스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아닌가? 둘째가 사고를 많이 친다. 아이고 이런 한입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함립군이라고 말씀하신 ang 감독님. 그 끝난 거죠? 화이자 맞은 거가 자기소개 끝이죠? 우선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할 얘기 많으니까. 에피소드를 쟁여들고 오시느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신다. 네, 손발이 닳도록. 좋습니다. 에피소드 보부상. 좋습니다.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도 잘 안 감고 다니신다고. 밖에 나오는 날만 감고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아끼고 있지요. 아이, 네. 좋습니다. 물 부족 국가니까요. 근데 그거 뻥이래요. 매트릭스네. 네. 속아 살았네. 우리는 맨날 40년을 속아 나 살았네. 맨날 파란 약 먹었어. 아유. 좋습니다. 안 감독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 열심히 살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허. 술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술 먹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파평식님 때문이라고. 어허. 아니요, 퀴즈 한번 낼게요. 자, 작심. 3일? 네, 맞습니다. 아. 3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먹게 됐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뭐 최근에 국물이다. 약간 좀 우울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특히 그저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극심한 우울함을 좀 겪어가지고 제가 술을 왜 먹을까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시간을 썰어내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나면은 잠이 들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좀 이렇게 우울감을 좀 썰어내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건 뭐 몰래 아무도 몰래 먹는 게 아니라 뭐 가족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술 먹는 걸 가족한테 얘기하고. 왜냐면은 내가 이걸 계속 지금 먹으니까 술 마실게요 이러고. 아니 일단 최근에 이러고 있다. 네, 왜냐면 이런 상황을 이거 상황은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얘기했고 오늘도 누님이 연락 와가지고 오늘도 혼술할 거니 그래서 할 건데 어제는 오늘 녹음이 있어서 혼술을 안 했다. 요까지입니다. 녹음을 매일 하자는 얘기인 건가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니요. 그럼 편집은 내가 또 계속 할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술 마실 시간이 없어지겠죠. 근데 그럼 또 짬내서 먹어요. 이 한국인들의 참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 무한한 가능성이라. 그리고 우리 팥평식님의 평상에서 예. 둘이 되게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어떤 탐소를 나누셨나요? 두 번째 에피소드였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음 방송 때 듣는 걸로 하지요. 잘라야겠다. 좋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팥 점프. 좋습니다. 두 분의 러브 스토리는 따로 듣기로 하고요. 뚜뚜루뚜 팟빵이
이제 음원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라이센스 프리가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팟빵에서는 저희들이 음원을 막 써도 돼요. 네. 막 노래도 부르고 넣고 싶은 노래 다 넣고 싶어요. 팝콘님이 하다가 이 노래 틀어주세요, 깔아주세요, 막. 뭐 림프 비즈킷에 지금 깔아주세요. 그 노래 막 부르고 해도 돼요. 그래요? 네, 팟빵에서. 이게 또 다시 왔다 갔다 한 거 아니? 아니, 최근 이번에 저작권 이번에 됐고 이번에 근데 이번에 된 문제가 거예요, 최근에.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 부분은 잘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유튜브 버전 따로 가면 되죠. 편집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뭐 귀찮아 뒤지겠네요. 술 2병 마실까 1병 마시면 되죠. 연병 연병은 몇 병일까요? 연병장이죠. 좋습니다. 예. 보부상 연병장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을 듣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몇 대 지나갔어요. 네. 제가 차를 샜기 때문이죠. 차를 셌어요. 하나 둘 셋. 한 대예요. 오너 드라이버 리 감독. 좋습니다. 저는 이 메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메인 호스트 리 감독입니다. 차를 씁니다. 리 감독님 근황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차보다 더 중요한 건 스우파 스트리트 네. 우먼 파이터인가 네. 하는 그 엠넷에서 하는 예능이 있습니다. 댄스? 너무 재밌어. 와 나는 야 이렇게 멋있고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되게 제일 잘 나가는 댄스 크루인데 약간 그냥 어떤 그 유명한 가수들 백댄서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 이런 팀들이에요. 한국에서. 그래서 근데 이 팀들이 경연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비보잉 배틀처럼 1대1 대결도 하고 팀 대결도 하고 하는데 딴 거보다도 우선은 이게 각각의 개성이 너무 넘치고 그 배틀할 때 둘이 완전 죽일 듯이 싸우고 그러고 나서 또 막 그 안에 들어가서는 막 슬플 때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 봤던 대부분의 경연들이 개인전이었는데 이거는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고 팀의 어떤 그 명성을 갖고 싸우는 거고 또 각 팀마다 리더가 있고 뭐 서브가 있고 이런 포지션이 있어서 프로페셔널이구나. 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건 엠넷 이제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이 경연하는 그 댄스 이들이 만든 그 경연한 댄스들을 영상들을 팀별로 올려놔요. 그 개인전도 있었고 뭐 팀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메가 댄스인가 해가지고 한 20-30명 되는 군무를 각 팀에서 그 만들어가지고 그거 영상을 놓고 좋아요랑 그 좋아요 수 갖다가 나중에 그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 영상을 그래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6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놀면 뭐하니에서 나온 아이킹가 마이킹가 아이키도 나오고. 근데 놀면 어떠니? 어쩐데? 놀면 뭐하니? 우리 놀면 어때? 왜요? 말씀 계속 하세요. 깜짝이야. 하여튼 날라갔나?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보고 있으면 그 영상이 저는 이제 프라우드 우먼이라는 팀을 좋아하는데 간만에 원래 TV가 있는데 거의 방치형으로 안 쓰는데 요즘에는 그 어제였나 그저께 이제 본방을 사수하면서 지금 4화까지 진행됐거든요. 너무 멋있습니다. 총 몇 부작이죠? 밖에 안 됐구나. 총 그냥 일반 편성은 한 12부작쯤 되지 않나? 보통 8부작에서 12부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능은 강철 부대도 12부작 정도 됐던 네. 것 같아요. 가짜 사나이 같은 기준. 근데 엄청납니다. 보면은 그 개성과 그 능력하고 진짜 프로페셔널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야 정말 멋있다. 보긴 봐야 되겠구나. 요즘 핫합니다. 영향력 1위 방송이더라고요. 최근에 그 여성 예능이 많이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SBS에서도 골 때리는 그녀들 골 축구하는 때려. 거. 맞아요.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서사가 비슷한 게 단체전이고 이쪽은 자기의 전문 프로페셔널을 빛내는 거라면 이쪽은 없던 걸 발견해내고 노력해내는 그러니까 이게 성공담이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경쟁과 근데 그게 주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약간 다른 또에서 제가 보기엔 강철 부대 갖고 있는 플랫폼이랑 되게 좀 비슷해요. 이게 각자 그 프라이드 갖고 있는 팀에서 자기 그 명성을 갖고 싸우는데 이게 단체전이다 보니까 이게 뒤에 뭘 걸고 싸우는 거야. 사람들이 싸울 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고 팀을 위해가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뭐 가짜 사나이도 그랬고 그 강철부대 이거는 약간 가혹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위플래시 때도 했지만 그런 거마저도 미화시키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은 다 없고 진짜로 멋있고 아름답고 실력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한 팀 떨어졌습니다. 스포군. 4회가 내가? 진행됐는데 4회가 진행됐는데 이제 한 팀 떨어진 거예요? 예. 야. 그 전까지는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계속 팀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다가 처음 떨어뜨리는 경선은 4회에서 처음 했어요. 떨어진 팀도 너무 아쉬워요. 살벌했겠구만. 예, 나중에 그거 보시면 나는 어느 팀 응원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1등을 점쳐보는 저는 1등은 프라우드먼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딱 찍었는데 갑자기 이미 떨어졌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잘해. 알겠습니다. 이번 거 보십시오. 이번 거 군무 데스페라도라고 다이나믹 듀오 노래로 했는데 아무튼 수우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권세 있는 방송 껐다꺼 이브러스 디렉터스 컷 이제 124회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딴딴. 자, 우선은 다룰 게 많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세 편을 다 그냥 우선은 평점하고 간단한 소감을 먼저 세 편 다 듣고 그 다음에 개별 영화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분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선 안 감독님 순서는 이렇습니다. 더 파더 그리고 노매드랜드, 미나리 세 편. 우선 네. 별점을 미나리예요? 유전 아니? 아 이게 오스카지. 네, 오스카. 유전 가고 싶어요? 스포쟁이. 유전은 왜요? 유전이 왜? 어디 유전 문제니까요. 어디 기름 나오나요? 네, 기름력이 가까우니까요. 좋습니다. 아무튼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그 별점 몇 점씩? 일단 더 파더는 4점 정도? 예. 왜냐면은 사실은 5점을 주고 싶은데 뭔가 턱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1점을 그냥 저 건방지게 뺐습니다. 저번에 DP에 6점 줘서 이번에 못 준 거예요. 아이 역시 아이. 별점 돌려막기 힘드네요. 마이너스 카드의 단점이죠. 마카. 좋습니다. 네, 그래서 4점 정도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노매드랜드는 예. 3점.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민아리는 1점. 야, 이거 아주 그냥 잠깐만 3.1점. 아니 한 점은 더 남겼네. 한 점이 되어라. 그거가 있죠. 예, 일단 점수 그렇게 좋습니다. 어이구야 1점이라. 점프가 난리가 났네요. 객관성이랑 전혀 다르다. 저는 너무 좋아서 3점 위했던 시절이 있어요. 딴 영화 본 거 아니에요? 딴 건가? 미나리 김밥? 샹치의 5점. 아, 샹치가 5점이 아니에요. 0점 줬어요. 네. 네. 0점 조준해서 자 그렇습니다. 예. 네, 점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럼 뭐 영화에 대한 얘기는 일단 뭐 차차 네, 들어보죠. 그게 나을 것 따로따로 같아요. 얘기하면 또 헷갈리겠네. 네. 하여튼 그래서 더 파더 4점 그리고 노매드랜드 노매드랜드 3점 미나리 1점. 1.531 네. 13579 홀수. 좋습니다. 네, 홀수 먹고 소인수죠. 소수도. 소스네. 좋습니다. 자, 팝평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별점. 더 파더 네. 4.5점. 사소모소 프랑스 발음. 4.5점. 섬. 일단 딤섬이나 먹으러 가죠. 좋습니다. 전 참 좋았다. 나랑 섬 타러 갈래? 아니, 점인데 섬 하여튼. 섬섬. 네. 그리고 노매드랜드 4.0. 네. 터파드 몇 점 줬죠? 사파도 4.5. 3.5. 네. 섬. 사소모소. 미나리 4.0. 사별령. 그렇군요. 노매드랜드가 더파더가 1등이네요. 네. 예, 저는 좋습니다. 아빠 빨아. 되게 남성 우월에 있다. 마초 우리 판마초. 좋습니다. 평식님 그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감독님은요? 그리고 그게 봤는데 제가 그 이동진 씨하고 네. 평점이 조금 제가 좀 비슷해요.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받은 거겠죠. 올드를 3.5점 주고 샹치 2.5점 주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샹치 2.5점 주려 했다가 마블이라서 한 점 까서 2점 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몰래 우리 거 듣는 게 아닐까요? 저보다 먼저 줬어요. 우리가 늦게 올렸나 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취향 자기 취향이 조금 돈독한 공고해지신 네. 분인데 그래서 그린라이트 계속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서 다음에 재미 볼 거 없으면 그린라이트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5점 주셨거든요. 그린라이트가 뭐예요? 너랑 나랑 사이에 이거구나. 그 약간 아서왕에 나왔던 그 아서라. 그린라이트라는 옛날에 있었던 그 구전되던 어떤 문학 작품이 있는데 작자 미상에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아서왕 얘기네요. 아서왕도 나오고 아서왕 밑에 있는 기사가 메인 주인공이에요.
아무튼 그린라이트는 나중에 판타지입니다. 연결이 되네요. 예. 아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유전이나 이걸 방송에 한번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할 때 A24 영화들 같이 네. 얘기하면서 그린라이트도 A24거든요. 유전하고 A24. 지금 그린라이트하고 연결되는 점 제가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양극성 장애, 약간 조울증과 나중에 우울증에 다- 대한 그러니까 뭐 이게 예, 그런 우선은 제작한 회사 같아요. A24라는 회사는 다뤄야만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고 가면 되게 이해가 잘 될 거다. 좋습니다. 우리 뭐 멀티버스니까 왔다 갔다 해줘 얘기. 예. 좋습니다. 뭐 편집 내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미나리는 안 봤어요. 네. 안 볼 거예요. 그럼 몇 점 줄 그리고, 거예요? 지금 분위기 봐서 1점 주고 4점 줬으니까 평균 할게 3점 줄게요, 저. 궁금한 건 안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시간은 한정돼 있고 볼륨은 많은데 미나리 이게 있어요. 저는 그냥 안 땡기는 영화가 있어요. 그럼 그리고 대부분 안 땡기는 영화를 보고 반대로 대만족을 했던 경우가 없어요, 거의. 아니, 왜냐면 저는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보는 영화를 보통 하루에 다 보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런 양반이 안 본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폭식꾼이라. 그게 그러니까 우선 내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 다른 소재랑 내가 어떤 꽂히는 코드나 이런 거 아니면 스토리의 궁금함 아니면 나오는 출연진을 내가 좋아하거나 감독이 내가 좋아하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감독이 좋으면 실망해도 무조건 보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런데 미나리는 뭔가 안 땡긴다. 하나도 없어요. 뭐 이민자 이야기나 이런 소재도 그렇고 거기 나온 배우분들도 좋은 배우들이지만 제가 호감을 갖는 배우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선뜻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닙니다. 오케이. 취향이죠 이건. 네. 네. 요즘 취향 많이 타요. 네. 얼마 전에도 너는 내용만 보고 막 울었어요. You are my sunshine. 나만의 은하야 사랑해. 오빠 목이 왜 그래? 엉엉 울었네 진짜. 와, 나 관광 부럽다. 네. 그렇게 슬프게 만들어. 관광되셨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 점수 얘기 했나? 했지요 방금. 했나요? 예, 안 했. 미나리는 미나리는 안 줄 건데 3점. 그다음에 더 파더저 3.5점 줬고요. 예. 오. 노 매드랜드 4.5 줬어요. 오. 너무 좋았는데 5점은 잘 안 남겨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 전체적으로 더 파더에 대해서 다들 좀 후한 점수를 매겼고 네. 노매드랜드에서 안 감독이 조금 삐딱선 탔고 네. 미나리 이야기하면서 뭔가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 딴딴. 생각을 합니다. 네. 셋 중에 어떤 영화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노매드랜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그걸 할 거야. 야, 너도 좋아하면 안 되냐? 야,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되냐? 새로운 그 코너 명이에요. 여기 뭔가 했네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성대모사 좀 연습하고 있거든요. 되게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는 최민식 씨의 연기가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You never love me. 하여튼 좋습니다. 읍스. 그래서 저도 네. 좀 제가 하는 방송이 좀 지루하더라도 잘 좀 들어달라고 해서 이런 방송명을 붙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되냐? 좋습니다. 개그는 기세예요. 정말 누굴 성대모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에코 넣을 꾸다린되네요. 안녕하세요. 한석규예요.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네. 노매드랜드 처음에 제목만 듣고 미치지 않은 땅이라고 우선은 직역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영화 생각났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어 버전 아닌가. 근데 네. 어떤 비슷한 겹치는 어떤 풍광이나 네. 이런 겹치는 게 분명히 있긴 있네요. 네. 콩글리시의 한계. 그쵸, 저는 그쵸. 이게 예. 노매드가 너무 낯선. 저희는 거의 익숙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노매드는 그런데 노마드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죠, 맞죠. 노마드. 사실 옛날에 이게 원작이 그 르포 책인데 원작은 책이에요. 실제로 그 노매드들 인터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룬 네. 책인데 한국에 출간될 때 제목이 노마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노마드라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보니까 노매드라고 부르고 이게 영화 나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발음으로 좀 교정이 된 거고 이게 노매드가 유목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원어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 집이나 이런 거를 내팽개쳐 두고 차에 타고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이런 무리가 엄청 많대요. 약간 특히 그러게요. 미국의 이런 부류들이 약간
점점 더 많아지고 이들이 어떤 영향력까지 이제는 점점 이들을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런 걸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 우선은 감독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클로이 자오 중국 출신이고요. 그 14세까지 중국에 살았대요.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영화 찍었는데 그 첫 영화는 이것도 약간 다큐 느낌인 영화인데 로데오 카우보이라는 영화를 한 편 찍었대요. 네. 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노매드랜드도 그렇고 노매드랜드도 사실 주인공 2명인가 빼고 다 배우가 아니에요. 네. 실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배우도 자기 이름으로도 나와요. 그 남자분. 네. 뭐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연 배우인 프란시스 맥도먼더가 이제 클로이 자오에게 이 작품을 소개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뭐 감독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더 얘기할 건 없는데 차기작이 이터널스다. 네. 라는 게 상당히 큰 그 흥미로운 지점이고 이제 노매드랜드로 이번에 아카데미상에서 6개 부분인가를 수상을 하면 하여튼 올 아카데미 최고의 히트작은 노매드랜드. 상이라는 상은 들어서 총 다 합해보니까 211관왕. 예,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던데요. 좋습니다. 상 약간 도장 파괴하고 다니듯이 막 상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뭐 상 중에 상은 오스카지요. 그걸 기생충이 tas어요. 대단한 그렇죠. 겁니다. 참, 야. 최고의 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차려주는 밥상 아닐까요? 어허 이런. 정신을 못 차리네요. 낭만. 빨리 술 끊어요. 아, 이어갈 거예요. 자, 좋습니다. 네. 클로이 자오 감독이고 배우를 얘기를 해야 돼요. 프랜시스 맥도먼드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훌륭하신 분이고요. 우선 필모그래피에서 초반에는 뭐 아리조나 유괴 사건이었나? 아니 하여튼 초반에 파고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파고라는 영화로 처음 이제 아카데미로 우선 오스카 3번이나 여우주연상을 탄 사람이에요. 사실 2번 이상 타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다니엘 데이루스가 3번 탔나? 3번 탄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중 한 분이고 파고랑 3번씩이나. 쓰리빌보드. 예, 쓰리빌보드 하고 2번까지 탔는데 뭐 여러 가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우선은 남편은 코엔 형제 이제 조엘 코엔, 에단 코엔, 조엘 코엔인가? 형인 것 같아요. 남편이 노인을 위한 나라를 없다 만든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 아리조나 유괴 사건 맞네요. 그래서 그 1987년에 아리조나 유괴 사건이라는 영화로 거의 그 메인 역할로 데뷔를 했었고 그 미시시피 버닝도 나왔고 영화를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근데 다크맨에서도 여자 주인공이었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우선 연기 정말 잘하시는 건 확실하고 파고로 타고 파고는 이제 코엔 형제죠. 그 다음에 쓰리빌보드에서 상을 타면서 이분이 그 어떤 인종이나 뭐 남녀 성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헐리우드는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 그 균형을 꼭 이루라라고 꼭 지켜라라고 하는 어떤 룰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얘기해가지고 되게 파격적인 이슈를 줬던 분이에요. 그리고 노매드랜드 이번 영화는 원래 그 원작 책에 대한 책을 읽고 좋아서 책 판권을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사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연출을 직접 하긴 그렇고 해서 연출을 고르다가 클로이 자오의 그 카우보이 그 영화 보고 나서 이 감독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클로이 자오를 찾아가가지고 이걸 만들어달라 해서 감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각색이랑 이걸 다 했어요. 사실 원작도 있고 감독이 맨 처음 컨택한 대본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되게 오히려 원 의도에 되게 충실한 영화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노매드들 이야기만 다루다 보니까 또 너무 좀 심심하고 극적인 게 없어서 프랜시스 맥도먼드한테 당신이 이 중에 한 역할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메인 역할로 사연 있는 가족들을 남편과 가족을 잃은 그리고 노매드로 살고 있는 한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 프로덕션이 완성이 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20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하고 있는 영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이 이 영화랑 맞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 클로이 자오 감독 그 장편 데뷔작이
내 형제들이 가르쳐준 노래라는 영화가 있대요. 근데 이게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 얘기라고 하는데 요게 약간 이 영화랑 결이 약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그럼 이터널스는 어떻게 찍겠다는 거지라는 약간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방 감독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이 턴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도 반신반의하는 게 네. 이 영화 보면 예산이 큰 영화가 아닌데 어떤 풍광을 다루거나 어떤 이미지들이 너무 좋은 게 그쵸.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루는 영화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메시지도 정확하고 너무 좋은데 이터널스 예고편을 볼 땐 사실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질 여유가 없는 영화인 것 같은데 과연 잘 될까 하고 저도 갑자기 또 들어온 게 옛날에 이안 감독 대단한 감독이죠. 그쵸. 근데 이안 감독이 헐크 만들었던 게 떠올라가지고 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 정도까지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근데 그게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샹치 봐서 그래요. 정신이 샹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네. 몸이 샹치 않은데. 좋습니다. 예. 뭐 하여튼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쵸. 근데 예고편만 보면 되게 트렌디한 상업 영화처럼 보여서 이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감독의 그래도 그 인장이나 낙인이 보일까가 너무 궁금한. 촬영했을 때 그 원래 자기가 이전 찍었던 노매드랜드도 그렇고 이전 영화 그 카우보이 그거 했을 때도 그렇고 자기 찍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쵸. 그런 막 풍광이라든지 그걸 기다렸다 찍고 하는 이 자기만의 그게 있는데 그거를 기다려줬대요. 마블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는데 하지만 마블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약간 지금 케빈 파이기 입장에서는 약간 철학이 필요한데 철학에 맞닿는 감독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딱 클로즈 아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죠. 나와봐야 알죠. 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요. 이었습니다. 오늘 왜 그래? 텐션 좀 올려보려고. 잘했어. 떨어졌어. 좋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나온 영화고요. 예. 그리고 이게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그건 이따 얘기하지요. 촬영했던 사람들이 그 특히 그 밥 웰스로 나오는 분 있어요. 산타클로스 같이 생긴 분. 네. 네네. 저는 이 영화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준 그분이 그 장면 찍을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 촬영하는 모든 과정이랑 알바할 때도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자기가 배우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네네네.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대 진짜. 네. 그래서 그 바벨스랑 촬영할 때도 진짜 남편 잃은 여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런 대사를 진짜 그냥 다 쳤대요. 근데 그 장면을 찍고 나서 프랜시스 맥도널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 사실은 배우라고 얘기했다고. 아, 나 존나 유명해요. 야, 나 못 알아보냐? 이 새끼 이거 잘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너무 놀랬대요. 배운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완벽하게 그 인물 그냥 정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 딴 거 찍을 때 몰랐는데 그 장면 찍을 때 자기 아들 죽은 얘기랑 막 하잖아요. 그 찍을 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크레딧에서는 한 명 더 언급을 해야 되는 사람은 데이빗 스트라탄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네. 그 나중에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얘기하는 그쵸. 데이브 역이에요. 본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분만 그 배우고 네. 이분은 그 막 1990, 80년대부터 막 영화를 엄청 많이 찍었는데 메인 역할을 찍은 영화는 별로 없다가 조지 클루니 영화 중에 굿나잇 앤 굿럭인가? 하는 영화 있어요. 조지 클루니가 두 번째로 영화 감독을 한 영화 있거든요. 흑백 영화고 라디오 그 진행자 얘기예요. 근데 난굿 그러길래 굿세어라 금수나 뭐 하여튼 예. 그런데 그 영화가 우선은 좋고 거기에서 이분이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이분이 메인 어떤 그 라디오 진행자 역할로 나오는데 굿나잇 앤 굿럭입니다. 그때 이분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인가 올라갔던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강렬한 인상이 남았던 분인데 이번에는 약간 밀양의 송강호 같은 역할이랄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려는데 잘 못 도와주고 그렇죠. 그런 깨먹죠. 역할로 나왔습니다. 속이 터지더라고요 보면서. 그 장면 볼 때 저도 아유 어우 답답해 진짜. 조정조정 하다가 그냥 돌아가죠. 예. 좋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프랜시스 맥도날드 됐죠. 네. 아무튼 뭐 크레딧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영화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는 이 영화가 조금 네.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게 봤어요 이 영화를 보다가. 왜냐면 보다가 마음이 변한 건데, 남성 우월주의? 아니 그게 아니라 1점이었으니까. 일단 영화가 너무 적적해요. 보는 내내 감정이 적적하다는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3.3점. 3점이었나? 네. 1점 미네리. 미나리. 예. 좀 감히 이 영화를 3점이면 많이 준 거예요. 황 맞게- 감독님 네.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적적해서 막 힘들더라고 보는 영화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얼마 전에 요즘에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근데 어느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나는 이거 못 받는다고. 이 사람이 그거를 올려서 딴 사람이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연봉이 5천이 최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그거. 옛날에 그 박완서 씨 그 나오잖아요. 가난도 뺏긴 느낌이 든다고. 이 영화를 보면서 잠깐 그 느낌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 저기 말고 주인공 말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언제든지 이 영화라는 데서 한 발 벗어나면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 안에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을 구분해야 된다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슬퍼한다는 거는 영화를 보고 슬퍼하는 거지 진짜 슬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영화를 끄면 그 순간 슬픔은 깨져요. 근데 우리 현실의 슬픔이 따로 있는 건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멋진 미장센도 그렇고 서사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뭔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내 스스로가 되게 미안해지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좀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도 그렇고 딴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롭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 최진실 씨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가난할 때 수제비를 주식으로 먹었대요. 그리고 성공하고 나선 수제비를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 방송 프로에 찾아와가지고 그거 레시피 좀 같이 알려달라고 옛날에 먹었던 거. 근데 안 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뭐냐면은 수제비가 주식이었다가 이제 별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비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과 별미로 먹는 사람은 완전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게 머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내 이상하게 마음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 푸니는 그럼 수재미가 별미인 사람인 걸로 보인 거죠. 그렇게 내가 그런 거 영화를 보면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여기서는 생존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특히 그 미장센이 너무 좋았던 장면이 맨 마지막쯤에 그 남자네 집과 자기 밴 울타리 사이에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그래 저거지. 여기도 집이고 저기도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밴이고 이건 집이잖아요. 이 여자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참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드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못 주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잘 봤네. 되게 잘 본 거네 영화를. 그러니까 좀 몰입해서 본 건지. 그러니까 그게 이입을 했지.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무슨 영화였는데 나는 보지만 추천은 못 해주겠다. 올드. 그러니까 미안해요. 올드랑 비교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도 딴 사람한테 이 영화 보라고 추천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적적하고 답답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전 다른 이유로 좀 추천은 못 하겠는 게 이게 되게 심적으로 여유 있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이 영화 보면은 초반에 진입 장벽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하여튼 안 감독님이 심취해서 보셨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저번에 TP 방송 때 얘기했는데 김보통 작가가 그 식빵 네. 곰팡이 거슬러내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냥 산다는 거랑 어떤 존엄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거랑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서는 사실 그 단계보다도 훨씬 더 딥하게 내려가서 그렇죠. 와 이게 특히 뭐 영화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건 그 차 안에서 볼일 해결하는 장면. 그게 와 이게 어떤 장면에 나온 막 인간지능에 나온 어떤 센 장면이나 마터스에 나오는 그 레자 장면이나 이런 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이거나 더 세게 다가오는 거고, 이 모습은 사실 극단적인 상황엔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제 뭐 아는 지인 얘기인데, 제 형 얘기인데. 그럼 자기 얘기네. 아니 화장실 군대에서 휴가 나갔다가
그 누나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TGIF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막 스테이크랑 네. 이런 걸 엄청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는데 안 먹던 기름기 있는 걸 먹으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네. 그렇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 파주로 한참 가다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저 채워달라고 해서 버스에서 그 정류장 아닌데 내려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해결하고 나 이런 장면들 진짜 사람이 진짜 그리고 그대로 타령해서 DP가 와서 그렇죠. DP에 대한 복선이었다. 이게 진짜로 그 심각한 상황 되면은 주변에 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어떤 본능이나 이거에 너무 충실하면 거기서 근데 그게 일상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장면에서. 아,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혼자 쓰기가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따질 여유가 없는 없는 거예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지점에 대한 고민이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딱 두 개가 영화 떠올랐어요. 그냥 초반부터 계속 떠오른 영화는 그래비티였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그래비티 영화 다 보셨죠? 네, 샌드라 대단 블록. 영화니까. 그 영화가 제목이 중력 아닙니까? 네. 그 중력이라는 게 그 산드라 블록이 자기가 이제 딸이 사고로 죽고 나가지고 삶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게 없는 상태 그냥 살고 있어.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 노매드들처럼 그쵸. 아니, 노매드들이라기보단 프랜시스 맥도먼드처럼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어떤 목적 없이. 근데 이제 중력이라는 게 지구 밖에 있을 땐 지구를 끌어들이는 힘이잖아요. 계속 살려고 이렇게 땡기는 힘이야.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지구로 복귀한 다음엔 중력이 사실 내리기 때문에 딛고 일어나야 되는 자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또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근데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어떤 삶에 대한 목적이나 의식이 없다가 어떤 큰 사고를 겪고 나서 결국에는 생명에 대한 의지나 희망을 갖고 이렇게 일어나는 영화였는데 영화 중후반까지 제가 노매드랜드 보는데 계속 산드라 블록이 보이는 거예요. 프랜시스 맥도먼드한테. 이거를 지구 안에서 해결하는 그러다가 그런 장면을 계속 보이다가 밥 웰스가 그 프랜시스 맥도먼드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 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 사람이 배우가 아니란 얘기를 들었고 저 대사를 치는 이 장면이 이게 대사가 아니고 저번에 실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장면에서 아 역시나 이게 그래비티에서 하는 얘기 그 주제어를 이분이 다 얘기하더라고. 바벨스라는 사람이 아들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배우 중에서도 그 데이비드 스트라탄 빼고 나머지가 아마 대부분이 일반인. 그 노매드 분들 예, 실제 그 저기 그런 바벨스만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전부 다예요. 근데 하여튼 그 할아버지가 그 주제의 얘기를 다 하는 순간 아 내가 왜 그래비티가 자꾸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떠오른 영화는 사실 맨체스터 바이 더 시였어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자기 실수로 자식들이 다 이제 화재 사고로 죽고 나서 모든 걸 잃은 한 남자가 다행히 좀 희망적으로 자기 발로 일어나는 이야기였어. 두 영화는 좀 더 구체적으로 희망적이고 노매드랜드는 저는 희망적으로 봤지만 아사무사하게 끝났다고. 어떻게 보면 저게 비극일 수 뭔가 다 내려놓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여운이 나쁘지 않게 느껴진 하고 저도 약간 되게 감정을 좀 계속 소모하면서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미쳤고 한 감독님은 좀 부정적으로 미쳤던 것 같아요. 예, 또 되게 미안했어요. 예. 미안하다. 네. 박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스토리 왔어요 할까요? 떡떡. 그걸 안 했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같이 이제 시켰는데. 예전에 한번 했었던 그러니까 요거는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자지 팝콘을 같이 콜라보로 팝콘이라고 한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습을 못 들었어. 집중해 주세요. 아, 뭐야. 잘 들으세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일상생활 안 들렸어. 자지러지겠네. 나 갖고 있는 거라 잘 들린 거야. 일상생활 그렇지. 가능하세요. 없네. 자지. 좋습니다. 팟캐스트 발기인이라. 기발하네. 좋습니다. 그걸 약간 콜라보로 해서 두 개를 묶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걸 다 들으면서도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약간 빠졌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왜냐면 그 정서적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그들의 미국의 정서가 있어서 포함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럼 빠진 부분 채워주니까 파평식의 믹스 앤 픽스인가요?
오케이. 아무튼 제목은 알았어. 네. 가겠습니다. 자주 가요. 우선 줄거리 먼저 가겠습니다. 주인공 펀은 암으로 남편을 잃고 삶의 터전인 미국 네바다주 엠파이어 광산이 2008년 금융위기로 문을 닫으면서 벤에 몸을 싣고 길 위의 삶을 택했다. 엠파이어에서 사우스 다코타로 네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 핸디우즈 국립공원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펀을 따라간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기로 집을 잃은 이부터 가족과 사별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지 정화다 이후로 밴, 픽업 트럭, 레저용 차량을 집으로 삼고 거리로 나선 노매드의 삶을 담았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거에 대한 기반 정서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관련 영화를 떠올린 것까지도 너무 좋은데 전 다른 영화가 떠올랐었고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빅쇼트가 떠올랐습니다. 그 빅쇼트 자체가 공매도라는 거더라고요. 네. 떨어지는 주식에다가 이제 도박하듯이 이제 그걸 거는 건데 그래서 그거로다가 성공하는 그 영화인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9.11 테러가 있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되게 약화가 돼요. 그래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쳐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터지는데 환수를 못 받으니까 그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에 여기에서 이제 그걸 찾은 사람은 그 누구야? 그 연기한 사람. 브래드 피트인가? 그 우리 배트맨.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이런 다시. 크리스찬 베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거에 대한 거를 예측하고 거기다가 13억 달러인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 이제 소문 나가지고 한 몇몇 팀이 그걸로다가 해가지고 돈을 떼돈을 버는 그런 영화인데 중요한 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요. 그래서 노매드의 삶에 대한 것들이 이게 아까 정서적으로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기본 정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 정서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저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클로이 자오 영화는 약간 저기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다. 테렌스 멜릭? 테렌스 멜릭. 예.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만 넘어가다 보니까 저게 뭔가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노매드에 대한 게 인식이 완전히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IMF 때 그런 이미지 생각하듯 그분들도 그때 다 무너지고 거의 중산층의 삶까지도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지금 아마존. 왜냐면 되게 지적으로 고고하잖아요. 되게 우아하잖아요. 아마존.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 얘기 아니라 그 주인공들도 노매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되게 그냥 낮은 수준의 레벨의 그게 아니라 고고하잖아요. 자기만의 인문학적 그게 있고. 주인공도 교사였었고 직업이나 이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을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이제 전전긍긍하게 살게 되니까 그 정서를 그대로 좀 보여준 게 거기서 또 다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 영화 같지만 그것보다는 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사실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영화가 그렇게 쉽게 바라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들이나 타국에서 볼 때 그 진입 장벽이라고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게 아마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겠죠. 네네네. 그런 거였고 거기에서 펀이라는 이름. 그 펀이 그 씨앗을 뿌리지 않고 포자를 뿌리는 방식의 양치식물을 뜻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군데 도착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주인공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이름을 본 거고 음지에만 있고 맞네. 그게 이제 노마디즘인 거죠. 특정한 방식의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 뜻하는 말. 그게 노마디즘, 유목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딱 요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네. 결혼서 약서. 벌써? 감독님이랑? 그대를 여름날에 비유해도 될까요? 당신은 여름보다 더 사랑스럽고 온화합니다. 거친 바람이 사랑스러운 5월의 꽃봉오리를 흔들고 여름에 약속된 시간은 너무 짧네요. 때로 천국의 눈은 뜨겁게 타오르고 때론 그 황금빛, 안색이 금세 어두워집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시들기 마련이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초라해지지만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바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할 것이니
죽음조차 그대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이 불면의 서약 안에서 살고 우리가 숨쉬고 볼 수 있는 한 우리 이 서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끝. 예. 이거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약간 술 취한 그- 애가 자기 러브레터 못 쓴다고 하니까 대신 써주겠다. 근데 여기에서 그 죽음조차를 약간 텀을 준 거는 그때 이미 이건 자기 결혼할 때 20대 때 그 얘기를 한 건데 죽었잖아요. 이미 지나버린 이야기가 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상황이군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말 자체를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서약서를 한 거 해서 그냥 기록을 해놨는데 결혼은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결혼하면 다 기억하지 않을까요? 앙팡팬님이 이때 필요한데. 빨리 와. 아무튼 온다고 했잖아요. 스토리 소개는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잘 남지. 들었습니다. 찡하네요. 네. 아무튼 노매드랜드는 그 노매드 아까 뭐 무슨 모기 무슨 사태 그런 거. 모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롱. 아담 맥케인가 감독이 아마 그렇죠 빅쇼트 만든 감독이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경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이야기 쉽게 잘 만들었고 잘 만든 영화예요. 굉장히 이번에 좋아요. 예. 신작이 넷플릭스에 나와요. 그분 신작이 캐스팅이 디카프리오다 막 난리도 아닌 어마어마한 캐스팅으로 올해 나옵니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쇼트 후작도 그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의 스몰 쇼트? 보통령 그러니까 보통령을 다루는 거였는데 그게 닉슨이었나? 부통령 이름이 제목인 영화였었죠. 둘 다 영화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빠른 템포, 그러니까. 우리 틱톡 감성 그걸로다가 쫙 가요. 초부터 끝까지.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었죠. 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부통령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쉽게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게 볼게 만드는 것만으로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순위가 넷플릭스에서 하는 영화는 지구 종말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캐스팅진이 어마어마한 영화가 나오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글쎄요. 말씀을 드리면 클로이 자오가 중국 내에서 이제 영화를 개봉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약간 중국에서 10대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곳은 거짓말이 어디에나 있는 곳이다. 이게 2013년 인터뷰에 있었던 말인데 아마 요게 조금 강력했던 것 같고 맞아요. 요거랑 또 하나 더 있어요. 홍콩 민주화 운동을 다룬 Do Not Split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단편이 있는데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을 아예 중국에서는 지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언급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터널스도 개봉이 아예 안 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클로이자오가 원래 그 타이밍상으로 오스카 탔다고 했을 때 중국에 좋아했다가 처음에 처음 환영하다가 그 옛날 인터뷰나 이런 게 뜨는 순간 바로 그냥 팽 당했더라고요. 근데 중국 영화들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금 인정받는다 괜찮다 싶은 감독들은 중국 내에 있는 정서를 갖고서 만든다기보다 다 맞아요. 외부에 있거나 추방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것도 되게 세게 얘기하나 보더라고요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만 인정받고 있고 그런 감독들이 다 외부에 있어서 이게 중국 안에서 내부에서 그거를 우선 시스템이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중국 영화에 대해서 네. 조금 뭐랄까 문화적인 감수성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 없죠. 그것은 통제가 돼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사실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클로이자오는 뭐 사실 피가 중국계일 뿐이지 영화 문법이나 이걸 공부한 건 미국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네, 미국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스파이크 리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대로 배웠네. 그리고 영화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 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좌파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그랬어요. 우리 기생충 상 받기 전에는 그쪽 저쪽 그쪽 그땐 어느 뭐였지? 쪽? 신한 자유 신학윤? 아니 신한국당? 신한은행? 하여튼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봉준호 좌파 감독이라고 되게 싫어하고 그랬어요. 상 받기 맞아요. 전에는 그리고 오니까 사진 찍고 그러는데 CJ도 탄압 엄청 하고 네, 한참. 근데 영화라는 시스템 자체가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 정서가 좀 반하는 좌측 성향이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중국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정상적인 국가라고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나라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품을 뭐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걔네 진짜. 입장에서는 자기 최근에 시스템 또 되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예.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입견이 쌓여서 샹치가 괜히 들겨 더 맞은 것도 그죠. 있다라고 근데 생각하고 충격 또 아닌데 반대쪽은 입힌 거예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일부러는- 너무 중국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고 아니, 그건 뭐 오히려 아무것도 이쪽에서는 양쪽에서 다 맞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같이 맡고 있는 거예요. 아군이 영화가 없어. 개판이니까. 모기지론 좋습니다. 아무튼 노매드랜드 이랬고요. 프랜시스 맥도날드 너무 좋아요. 네, 뭐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 그 이런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랑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쉐이프 오브 워터 여자 주인공 있습니다. 해피고 럭키랑 그 다음에 모디라는 내 사랑이라는 영화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둘이 좀 닮았네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영화를 시작할 때 처음에 몰랐을 때 보는 이미지랑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이미지가 너무 달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매력적이고 인간적으로 끌리게 만드는 그러시군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는 DDR을 잠깐만 할게요. 좋아요. 야야야. 근데 뭐냐면은 저 반가웠던 게 이 영화 음악 하신 분이 더파더 영화 음악 하신 분입니다. 이런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돌려막긴가요? 오스카 타려고 하니까 오스카 하려고 여기 기호 저기 노렸어. 하지만 실제로 제작된 건 2020년, 2021년 1년 정도 차이가 있긴 예. 있더라고요. 루도비코 에이나디 이탈리아 태생이고 55년생이신 분인데 피아니스트예요. 현대음악 피아니스트 작곡가고. 근데 이분이 미니멀리즘 음악을 되게 선호하신다고 해서 사실 이 영화 노매드랜드에 들어보시면 음악이 인상적으로 남진 않아요. 근데 피아노 연주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을 작곡하신 것 같고 되게 막 다작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나쁘게 표현한다면은 너무 독립 영화의 전형적인 음악의 진행이에요. 예. 어떤 진행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악기 편성 그리고 뚜렷하지 않은 멜로디 이런 게 사실은 그냥 막 음악 용어 중에 코드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코드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소라의 프로포즈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연주하잖아요. 이걸 코드톤이라고 해요. 멜로디는 기억 안 나지만 그냥 정선을 흘러가는. 근데 이 영화에서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적절히 잘 어울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음악이 들어가지고. 막 기억에 남고 그러진 네. 않네요. 근데 물론 영화 음악의 역할에 충실했던 거죠. 왜냐 예. 정서나 그림을 맞아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튀어나오지 않은. 네, 그래서 잘 어울렸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뭔가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멜로디. 멜로디요? 네. 삐비리비비비. 이야. 왜냐면 거기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굵은 선은 있는데 뚜렷한 이게 뾰족한 게 없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근데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무슨 들었어요.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영화 자체 근데 감독이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치. 내식이었으면 그렇다는데 크루자우 이터널스에도 혹시 음악 감독 참여하시려나? 아니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룰 궁금하네. 때 하려고요. 그때 다룰 때 나오면 인맥으로 또 밀어붙이려고 내가. 마동석 뛰어오는데 피아노 띵. 하여튼 마동석이 경치 보고 막. 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디디어 요청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감독은 다른 사람이네요. 라민 자와디. 라면 자와디구나. 아세요? 이 사람 한스 짐머 사단 쪽일 거예요. 장난 아닌 사람일 겁니다. 그렇구만요. 아무튼 그분 검색하면 대표작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네요. 퍼시픽린, 아이언맨, 플라이. 왕자의 게임이랑 퍼시픽님을 했던 분이에요. 맞아. 빰바바밤 빰바바밤. 워크래프트도 있네요. 게임 하셨나요? 이분이 처음에 게임 음악 하시던 분 네. 맞아요. 하다가 영화로 갔는데 한스 짐머가 데려가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미디어 벤처스 그쪽인가요? 특히 퍼시픽님 그거. 퍼시픽님 음악 진짜 따라란다다단다단다단 이게 있습니다. 예능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라민 자와디 좋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영화로 가야죠. 안 감독님 지금 최고 점수를 딴 영화를 할까요? 아니면 최저 점수를 준 그 영화를 둘이 할래요? 최저점수로 갔죠. 그럼 미나리 가겠습니다. 미네리. 자 저는 우선 안 봤으니까 한 발짝 뒤에서 두 분을 째려볼 거예요. 찌릿. 히릿. 우선은 야 이거부터 좋아하면 안 되냐? 세 번 해야 되네요.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가볼게요.
감독은 한국계 감독이에요. 정이삭 맞나요? 네, 이삭.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삭 토스트. 예쁜 이름이에요. 이게 협찬인가요? 약간 종교적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삭이라는 이름 네. 쓰시는 분. 뭐 그렇죠. 그 내가 좋아하는 래퍼들도 이삭이라는 이름인 분이 2명이나 있어요. 아이삭 스쿼드랑 키비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외국 미국 이름이 다 성경 기반에서 쓰는 게 많더라고요. 네, 뭐 한국에도 많이 있어. 그리고 이삭 토스트도 아마 그 이삭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누가 남겨라. 오든가. 좋습니다. 케빈 파이가 들었나? 네. 감독분의 전 작품 몰라요. 사실 전 이번 진짜 처음 알게 됐는데 사실 이건 좀 반성해야 돼. 뭐 아시아 한국계 감독이다 해서 막 상태가 막 좋아했는데 그 전에 사실 관심 있었나요? 싶긴 해가지고. 거의 자기 얘기가 이제 저기라서.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그냥 자기 얘기 하나 다뤘다고 해서 아니고 이전에 만든 영화들도 어느 정도 전 세공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는 영화 하나도 없어요. 좋죠. 2015년에 뭐 I Have Seen My Last Born, 뭐 아비가일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네요. 그러다가 어떤 연유인지 이번 영화를 찍었는데 제작은 무려 빵형 네. 플랜 B에서 제작을 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플랜 B 빵형이 독립 영화들 제작을 계속 하고 있고, 하고 기생충 수상 때도 그렇고 한국 영화나 아시아 영화에 한국 영화에 좀 관심이 많으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아마도 캐스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작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 그분은 또 신선하게 보였을 수 있겠죠, 이 스토리가. 그렇겠죠. 네. 좀 믿음이 갔겠지요. 네. 그래서 만들었고, 난 감독을 영화를 안 봤으니까 필모로 그냥 그 배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기상을 타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여정지훈. 예. 저는 발음 그냥 사실 못하는데. 미나리를 여기서 같이 얘기했던 거는 네. 네. 이 영화에서 사실 윤여정 배우 얘기 말고는 이것도 미국인들 감정에서는 볼 게 있지만 그냥 네. 윤여정을 위한 영화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동감은 하는데 네. 윤여정이 진짜 고군분투한 영화다. 하드 캐리했다. 네. 궁금하네 이러니까 또. 그렇다고 하기에 스티븐 연과 저기 누구야? 한예리. 한예리가 연기를 못하진 않았지 않나요? 전 연기 평가를 하고 싶진 않은데 어.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 예. 그래요? 1점을 주신 분이에요. 네. 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지가 않아요, 둘은. 맞다 1점이구나. 네. 지금 둘은 당이 달라. 당당당당당당당. 리얼과 같다. 한 사건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네. 맞아요. 왜요? 그 영화 뭐지? 한 사건을 다르게 보는 그 영화가 일본 영화? 라쇼모. 라쇼몽 예. 네, 이 정도야. 그러니까 좋습니다. 배우 이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네. 윤여정 여사님 얘기하기 전에 스티븐 연이 나왔어요. 이거 네. 좋은 것 같아. 버닝 때도 그렇고 되게 적극적으로 사실 이 정도 캐리어 갖는 분이라면은 그냥 메인 스테이지에서 메이저 영화만 찍어도 되는데 내가 보기엔 배우로서 되게 좋은 기회가 좋은 안목을 갖고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이번에 나무주연상 후보까지도 올라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연기를 잘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 한국 꼰대, 그러니까 꼰대, 그러니까 옛날 정서의 무슨 그 얘기인지 알것 이미지를 같아요. 가지고 미국 옛날 아버지. 건너간 사람, 그 정서를 연기하는데, 그러니까 발음만 좀 구리지. 꼰대인가 봐 원래가. 그런데 실제로 꼰대니까 꼰대 연기 잘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느낌은 이분 좋았어요. 원래는 워킹데드 시리즈로 처음 그때 이렇게 파라파라파라 할 때 그걸로 알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 무슨 예능 있는데 그 코난 오브라이언 쇼에서 게스트로 나오고 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되게 많고 맞아. 좀 약간 밝은 그냥 가벼운 느낌이셨는데 본인이 본인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어느 변곡점이 우리가 좋아하는 변곡점이 제가 보기엔 버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의 뭐 좋고 나쁘를 떠나서 이분이 연기자로서 갖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내가 지향하는 건 이거야 하고 자기가 선뜻 뭔가를 처음 디딘 첫 발이 버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 영화는 다 그러고 보니까 괜찮네요. 옥자, 버닝, 미나리 막 이러네요. 그죠.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되는 배우가 나 하고 싶다고 하면 거절할 한국에 있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하죠. 저는 스티븐 연
옥자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번역 이상하게 하는 개그나 이런 것들. 사실 되게 적절했어요. 야, 제가 봤을 때. 킹대는 전 못 봤는데 시즌 1부터 7까지 지금 쭉 있네요. 살아 있네요. 예, 거의 뭐 생존자예요. 노냥 죽이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요? 노냥 죽여대는 영화 아닌가? 좀비들이 막 그 세계관도 다르더라 또 많더라고요. 막 그 생각하는 좀비도 있고 사람 뭐 두뇌를 조종하는 좀비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저는 너무 길어서 안 보고 사람 있어요. 메이엠도 찍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근데 메이엠이 막 대중적으로 성공하는 작품은 아니어서 근데 괜찮다고 해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염귀염한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한예리 배우 좋습니다. 귀염상이군요. 왜냐면 아니 제가 귀염상이었어요. 제가 왜 귀염상이라고 하냐면 그래요? 독립 영화에서 네. 그러니까 거의 20대 초반에 찍은 독립 영화들이 있어요. 아니, 10대 후반일 거예요. 기린과 아프리카라는 독립 영화가 있어요. UFO 제가 그 단편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 우와, 저 사람 뭐지 할 정도로 이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독립 영화계에서 어릴 때네요. 완전 어릴 때고 이게 뭐냐면 여고생인가인데 자기 그 교생 선생님을 사랑해가지고 근데 그 교생 선생님이 유부남인가 그런데 계속 도발해서 계속 유혹하고 막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되게 그냥 완전 지금 얼굴도 아니고 그때 완전 애기 얼굴이었고 약간 장난기 많고 이런 얼굴인 것 같은데 그 유혹하는 거나 감정 표현을 할 때 정말 섬세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때 약간 소름. 그러니까 독립영화 쪽에서는 귀엽다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런 연기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연기 정말 잘해서 하여튼 소름이었고 오히려 한국 대중영화로 간 제가 첫 기억하는 거는 코리아였나가 첫 그때 북한 쪽 선순가로 나와가지고 제가 상업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다나하다의 정도 느낌. 다나하 귀엽다보다는 왜냐면 무게감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10대 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잘 성장한, 그러니까 진짜 잘 성장한 배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무용 전공일걸요. 네, 맞아요. 한예종 무용 네. 전공이고. 하여튼 너무 초반에 기대했다가 사실 메인 그 한국 상업 영화 나온 다음에는 그렇게 매력을 아주 잘 보인 영화가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뭐 그래도 잘 하고 있다가 이번 영화로 뭔가를 딱 피크를 찍고 해외 소속사로 지금 에이전시가 아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상형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유나 정말금 씨 버렸어요? 유나가 또 한 칸 밀려가네요.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이번에 겁니다. 기적 개봉하면 또 유나 다시 부활하게 마음속에 인벤토리가 넓으셔서 장난 아니에요. 그 뭐야 그 현질로 인벤토리가 계속 늘리고 있는 것 같아. 강화하면 터져요. 아이템 게임은 현질이죠.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어떻게 연기는 뭐 연기 잘했다는 얘기 들었지만 전 안 봤으니까. 한예리 씨가 이번 연기도 되게 뭐랄까 옛날 여성,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한국의 옛날 여성인데 되게 자기 표현을 잘한다기보다는 좀 인내하고 참아내고 하는 약간 그런 역할에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스티븐 연도 한예리도 사실은 연기는 잘했는데 그게 되게 과하지도 않고 튀지도 않아서 역의 전체를 끌고는 가는데 그래서 난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윤여정을 위해 존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네요. 그 공감대는 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게 맞아서 되게 많이 공감하고 좋아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거기서의 윤여정은 굉장히 튀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윤여정을 많이 보니까 연기도 뭐도 연기를 잘한 건가? 난 그래서 그게 왜 조연상을 받을 그거야 했는데 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느낌이야. 느낌인데 봤는데? 근데 그 느낌이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튀는 느낌인가 봐요. 너무 새로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근데 잘 모르겠다. 그 정도까지 이게 연기를 대단히 잘한 거야? 라고 하기에는 스토리 자체가 그냥 그 윤여정 씨와 사건과 그걸로 다 귀결되니까 그렇군요.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 메인 후보 중에 이제 상 탈 만한 후보가 글렌 클로즈라고 네. 그 넷플릭스 영화였는데 할머니로 무슨 뭐뭐 힐스 뭐 이런 영화 있었어요. 하여튼 거기에서도 글렌 클로즈가 할머니 역할로 나왔는데 그 할머니는 그냥 미국에 진짜 있는 것 같은 할머니였고 얘기 들어보면 윤여정은 그러니까 저 할머니 있을 것 같긴 한데 뭐지 저 할머니 싶을 정도였다 이런 좀 되게 임팩트가 강했다라는 그러니까 튀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약간 그냥 왜 힐 미국 빌리의 할머니 유령인가 같은. 아니 한국 그 윤여정 배우가 한국 할머니의 전통적인 할머니는 아니니까. 근데 그죠. 거기에 이제 전형성은 좀 많이 다른. 미국을 가서 약간 좀 살고 하는 약간 그런 맥락에 약간 좀 까진 할머니 우리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표현이네요. 무슨 어떤 할머니인지 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훈이 씨. 제일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그게 나와요. To all our grandma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에게 바칩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그냥 이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이 영화는 그냥 외국 영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네, 이거는 뭐 우리 한국의 정서고 나발이고 없어요. 또 왜냐 그 문제점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영화 시작을 하다 보면서 시대가 안 느껴져요. 이 영화에서 저는. 근데 그런가? 시대가 안 느껴진다는 게 그 시대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까 그러니까 노매드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80년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80년대를 상징하는 의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정황만 있어요. 그 미 개척지를 찾아서 농사 짓겠다는 뭐 그거 하나 네. 오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봤을 때 잠깐 이게 몇 년대야? 이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몇 년 된지 알아도 공감하기 힘들 거예요. 그 시대에 정착한 미국인. 근데 그래도 위안은 되겠죠. 아, 몇 년대구나라는 안정감이 생기는데 전혀 안 생기는데 익숙한 배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한예리 씨가 연기한 엄마라는 역할도 저는 그 스티븐 영과 한예리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래요? 그냥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부 개척 시대. 약간 네. 그 아니, 미국 사회에서의 그거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여정 씨가 등장하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분이 오니까 근데 또 이 할머니인데 키치한 할머니야. 약간 남다른 할머니예요. 랩해요? 아니 랩은 안 하는데 디스를 하죠. 손주를 헬미네. 브로큰 피넛이 뭐 이게 해서 하는데 근데 그게 다른 모든 게 다 어색하고 불안정하게 심지어는 음악도 불안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윤여정 씨만 굉장히 안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막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분이 없었으면 내가 시선을 어디다 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러티브 자체도 사실은 지금 그 하이라이트가 불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나 그마저도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실현을 막 가져야 돼? 그 실수를 윤여정 씨가 하고 이게 뭐지? 그리고 애가 뛰어. 야, 이런 기분이었구나. 앙팡맨들이랑 영화를 안 봤는데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소개라도 좀 하고 합시다. 이거 뭔 소리인지 나 지금 한 개도 모르겠네. 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뭐냐면은 양반이라고. 어차피 서사는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미장센에서 예를 들면 그거죠. 바퀴가 달린 집이에요. 정착할 수 없는 집이고 바닥에 닿지 않는 불안정성이 있고 태풍이 오면 날아갈까 봐 걱정하는 집이 있고 아버지는 뭐 자식한테 성공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난 그냥 자존심 꼰대의 자존심이라 생각을 하고 엄마는 죽지 못해 산다 식으로 뭐 자식이 위해서 막 이런 이게 있는데 또 농사 지었는데 물은 없고 뭐 교회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유석 감독이 자신의 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미국에 생활하면서 보아왔던 모든 할머니들이 보편적으로 살았던 이거를 그냥 담아낸 건데 이거를 브래드 피트가 보거나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 저건 우리 그랜마의 스토리 같아 라는 끌어내는 게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노매드 사실 이 영화 얘기할 때 그 가장 닮은 영화라는 게 분노의 포도라는 영화를 언급을 가장 많이 해요. 이게 흑백 영화고 네. 되게 걸작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게 이 정착 시기에 미국인들 이야기고 그건 힘든 대로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어렵게 정착하던 미국인들 이야기를 다룬 건데 그거랑 이거랑 다루는 이야기랑 주제랑 서사가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대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노매드랜드랑 이 영화를 붙인 이유가 둘 다 정착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와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정착이라는 키워드를 따르게 해석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두 개를 붙여봤는데 이 영화는 보면서 이거는 글쎄 진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전 세계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이외엔 전혀 저는 이걸 도대체 내가 왜 보고 앉아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매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남의 부채감이 거에 됐을 대한 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으시구나. 그 배타적인 게 있어. 그러네, 화이트 그러네. 타이거도 그러고. 그러네. 내 관심사 아닌 건 네. 난 싫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아니에요? 약간 그런 태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 취향을 좀 전문 고수하는 용어로 편이죠. 그게 그거라고 하죠. 두 글자인데 관종?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 마지막 임금.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이 영화가 안 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거예요. 이들의 역사나 세계관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영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한테는 그게 별로 호감이나 이 요소가 아니라서 그래서 근데 뭐 보면은 영화적인 자체의 만듦새나 그런 게 좋아서 또 땡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런 지점이 이 영화가 사실 한국에서 막 개봉해서 막 대중들한테 막 사랑을 받고 그러냐기보다는 그냥 어떤 예술 영화 상탄 예술 영화라는 어떤 포지션으로 멈춰 있는 느낌? 네, 머문 그런 것도 그리고 기생충 때랑 느낌이 의도도 달라요. 그런 영화인 것 근데 같고. 거기에서도 근데 윤여정이 튀는 건 무슨 이- 짓을 했길래 윤여정 씨. 아니 기본적으로 튀어. 아니 그러니까 튄다라는 게 뭐 자체가. 그러니까 연기를 대사를 튀겠지만 더듬나?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영어를 되게 짧은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할머니로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윤여정이 영어를 평소에 쓰는 거가 이제 TV 프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외국 난 사셨으니까. 사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네.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 연기를 할 때 그 영어를 약간 짧은 영어지만 그런 식으로 가지고 노는 게 되게 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진짜 그분이 그래서 진짜 그 외국 애들도 그거를 유머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영어가 나와요. 난 그분이 진짜 미국 갔을 때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 응. 배우고 간 게 아니라 몇 단어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되게 응. 보기 너무 좋아.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개그를 잘 알더라고요. 그냥 잘난 체 아는 체 하는 영국 사람들이 내 영화를 뭘 알고 좋게 봤냐라는 그 스노브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에 대해 익숙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 연기를 해도 내가 몰라가지고 절절매는 맞아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하면 그게-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치는 특히 배우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아시아계에서 좋은 배우들이 특히 일본이나 한국의 배우들은 서양 진출을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캐릭터가 좋아도 뭐 비나 이병헌도 영화 잘하는데 아까 말한 파코님이 말한 것처럼 갖고 노는 수준이 될 수가 없어서 맞아요. 뉘앙스 근데 힘들어. 그게 극복이 되는 게 마동석. 음. 원래 외국 아, 국적이고 아. 원래 외국 UFC 선수들 그 옆에서 네. 트레이너? 트레이너를 했었고 원래 지금도 국적이 외국이에요. 마동석 씨는 언어적인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슈퍼 에이시였나 센세이신가 같은 외국 드라마에서 맨 처음 캐스팅한 게 그때 이경영이랑 마동석이랑 배두나 씨나 이런 그러니까 언어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나라. 맞아. 센스에이션 나와요? 센세이신가? 아니 하여튼 무슨 드라마 있어요 마동석이랑 그 같이 검색해 보시죠. 나온 드라마. 예, 하여튼. 센세이가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근데 이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초반에도 김윤진이나 이런 배우들이 헐리우드에서 조금 탐냈던 게 사실 뭐 우리나라 뭐 송강호, 최민식 이런 분들이 언어적인 거에 대해서 하와이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홍콩 배우들은 사실 언어적인 거에 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헐리우드에서도 훨씬 빨리 예전에 그 얘기했었어요. 외국 유학 가 계신 분들이 동남아시아 쪽 분들이 언어가 되게 빨리 는데요. 그래서 왜 빨리 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자꾸 문법 생각해가지고 단어를 막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하는데 걔들은 필요한 단어를 조합해서 빨리빨리 손이 되고 더 는다. 우리 어렸을 땐 좀 정서가 잘 못하는데 남들한테 말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거 좀 있었잖아요. 누구나 네. 집에 맨투맨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종합 영화라. 사실 문법보다 대화가 더 중요한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이미 입을 닫아버려. 정확한 문장을 안 쓸까봐. 근데 아무튼.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다. 단어 선정만 잘하고 뜻만 통하면 되는 것이지 막 우리는 발음 사실 따지고. 그래서 이게 반대 케이스로 외국 배우들이 한국 영화에 나와서 한국말하거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요 연애가 중계.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버닝에서 스티븐 연이 연기를 되게 잘했었어요. 되게 잘했죠. 저는 깜짝 놀랐을 정도로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도 극복을 하고 이러면서도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배우 캐스팅 얘기는 앨런 킴이라는 꼬꼬마 배우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어요. 폴 역의 윌 패튼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좀 좋아했던 배우라서 네. 그분이 그 십자가 남자 아니에요? 네, 농사 짓는 현자 같은 느낌. 그렇구나. 네. 이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만한 장면은 아마겟돈에 나왔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근데 아빠 뭐 저 사람 누구야 했는데 자기 아빠라는 거 밝히기 싫어서 전 부인이 아 우체부 아저씨야라고 이렇게 아들한테 둘러대. 근데 나중에 지구를 구하러 사람들이 비행사들이 가는데
그 아저씨가 딱 보이니까 아들이 우체부 아저씨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이러죠. 네 아빠야. 그 명대사 그 장면이 근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아마겟돈 볼 때. 엄마가 얍삽하네. 근데 해운대에서 그 대사를 쓰더라고요. 엄정화 박종훈이 네 아빠다 이 대사를. 근데 아마겟돈에서 막 눈물 나는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라디오 스타. 좋습니다. 하여튼 미나리에 대해서 스토리 소개 한번 해줘요. 해주세요 우리. 미나리요? 팝.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예, 여기 뭐 간단하게 시놉시스가 있으니까 요거만 읽을게요 그냥. 어느 한국 가족의 원더풀한 이야기. 뭐야 이게? 원더풀. 잘 찾을 걸. 잠깐만. 뭘 찾은 거예요?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낯선 미국 아칸소로 떠나온 한국 가족.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 스티븐 연. 야곱이군요.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 한예리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 윤여정 씨가 함께 살기로 하고 가방 가득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 씨를 담은 할머니가 도착한다. 의젓한 큰딸 앤과 장난꾸러기 막내 아들 데이빗은 그 여느 그랜맘 같지 않다는 할머니가 영 못마땅한데. 점점점. 예. 좋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고요. 그랜맘은 뭐야? 근데 할머니, 파쿠님은 예. 아까 되게 좋게 좀 보셨잖아요. 네. 어떤 지점이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이거 윤여정 1점 얘기만 들었네 오늘. 그리고 그 스토리 자체가 끌고 가는 게 그 서부 개척 당시, 그러니까 서부 예, 개척, 그 아칸소. 미국 약간 그 개척 시대 그 느낌이 그거를 약간 이입시킨 것 같아서 난 한국 영화로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저도 한국 영화로 본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정서가 느껴졌고 스티븐 연하고 한예리 씨한테도 그 연기가 나는 전달이 잘 되던데 나는 그 시대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그 톤으로 연기하는 것 같아서 그 시대적 맥락으로 난 그게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는구나 둘 다 약간 그런 맥락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냥 전체 영화에서 깔아주는 스토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세네요. 되게 좁. 뭐예요? 아 더러워 죽겠어. 깔아주는 전체 스토리인데 미나리 중요한 건 빨아. 거기에서는 튀는 이걸 어디서 내가 마음을 둬야지 감독님 말처럼 그 정도로다가 땡기는 스토리는 사실 없는데 거기에 윤여정이 등장하면서부터 여기가 완전히 좀 입체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윤여정의 연기라는 게 그러니까 난 아무리 봐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너무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봤는데 그냥 윤여정이네.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제일 뭐 자연스러운 거 그냥 네, 좋은 네, 거죠. 튀지 근데 않아. 거기서 한번 딱 꺾이는 게 여기서 윤여정 씨가 내둘중이 오잖아요. 딱 왜? 왜 아니 멀쩡히 잘 뭘 연기도 서사로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딱 꺾어버리니까 왜 저러지? 영화 런닝타임 끝내야 돼. 아니, 왜냐면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게 그 영화 자체를 뇌졸중이 와서 그랬었나 아니면 오고 나서 불이 났나? 오고 나서 불이 났죠.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린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지금 너무 옛날 나쁘지 봐서. 않고 네. 그래도 시선 줄 때가 있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한 번 딱 꺾으니까 뭐야 왜 저러지? 근데 또 하나 또 꺾이는 게 불. 그러니까 굳이 저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우리 그때 아쿠아 그게 뭐죠? 아쿠아맨? 아니 피나? 아쿠아피나. 네. 처럼 이분이 계속 그거를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있게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 불난 장면에서도 거기서 부부가 쌈박질하고 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애들이 이런 그러니까 나는 모든 정황이 집에 불이 안 나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토불이야. 근데 제 정서에서는 싸우지 다들. 굳이 저렇게까지 큰 역경을 드라마틱하게 왜냐면 앞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근데 거기서 오롯이 중심을 지키고 있는 건 윤여정이었다. 그래서 윤여정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배우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점점점이라는 생각이. 스토리는 이렇게까지 디벼보지는 않았었고 네. 또 본 지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재밌네요. 오로지 싸우니까. 더 해봐요. 연기만 가지고 이제 테이블 밑으로 발을 막. 네. 연기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사실 윤여정이란 배우한테 저렇게 귀결되고 상을 계속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니까 더 파더를 봤을 때도 거기서 조연상으로 그 여자분 누구지? 올리비아 콜맨? 예.
비교도 안 돼요. 왜냐면 올리비아 콜맨은 더 파더에서는 역할 그냥 자체가 역할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조연이고 역할을 해주는 보조제 역할인데 여기서는 조연인데 주연이라 다름이 없어요. 이야기의 주제에서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네. 나는- 그래서 받는 거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네.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님은 한국에 잘했다 막 얘기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영화나 이런 거 나왔을 땐 윤여정 선생님은 배우 한국에서 그렇게 대단히 높게 쳤나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것도 또 다시 보헤미안 랩소디가 떠오르면서 요즘 삐뚤어졌나 봐. 아니, 갑자기 그거는 이 영화 하나 그거는 나오니까 있어요. 막 예, 예. 우와 윤여정 막 우리 막 이러는데 솔직히- 그 태도는 저는 항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연기하는데 이번에도- 이분의 연기의 베스트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이 연기가 잘한 것처럼 난 그냥 이거요. 해외에 알려진 게 고마울 뿐이지 이분이 이번에 연기를 되게 잘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포인트가 아까 다르게 음. 그러니까 난 이 감독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나도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는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뭐, 훨씬, 하여튼 예, 뭐 예, 그런 많은데 비교는 좀 어려운 네, 거니까 네, 연기라는 네. 게 캐릭터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윤영 배우가 여기에서 지금 사이에서 잘 끼어 있다. 제가 매력이, 보기엔 이번 영화에서 매력이 발산된 두 분 다 거죠. 맞는 얘기가 이 작품에 내가 보기엔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윤여정 선생님이 맡은 캐릭터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와 텍스트와 서사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결과도 좋아서 상을 타기 참 좋은 역할을 이번에 맡은 게 사실 생각을 하는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감독이 그 정도 역량이 있는 것 아니 같지는 그 않고 상이라고는 안 하고 이 전체적인 톤에서 이 캐릭터가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요. 라고. 예를 들어 플랜비라는 회사에서 어차피 이 상이라는 것도 마케팅이 안 분명히 봤습니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네. 역할을 만났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타이밍이 근데 좋았어. 한국에서 지금까지 영화나 이런 데 네. 윤여정 선생님이 나왔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이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마지막에 제가 본 영화는 죽여주는 여자였어요. 영화 좋거든요. 그쵸, 못 그쵸. 봤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영화 나올 때도 뭔가 한국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제가 쓰이는 것 같으면 어떤 약간 괴팍하고 조금 고집 세고 남 말 안 들을 것 같은 어떤 할머니? 남다른 할머니. 어떤 그냥 네. 그 이미지로만 재생산되는 느낌이지 하나의 오롯이 독립된 어떤 대본을 오롯이 주는 그런 배우로 쓰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외국 나가가지고 인정을 받고 이런 거 좀 봤을 같아서 때는 아무튼 지금 이 영화에서는 윤여정 배우가 다 빨아먹은 거다. 네. 이런 느낌이네요 보니까. 네. 하여튼 뭐 잘한 건 잘한 의도다 거니까요. 같기보다는 잘하니까. 이게 이게 예를 들면 뭐 그것도 노인을 돋보였다.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를 따져도 주인공은 다른 배우예요. 근데 그 타노스 맡은 그 조시 브롤린인데 다들 하비에르 바르뎀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 기가 안 나요. 결국에는 그거는 텍스트나 서사 자체가 그 역할을 돋보이게 악역을 강하게 보이게 텍스트가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악역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타노스는 기억도 안 났네. 노인을 그러게, 위해서. 거기 나왔는지도 그러니까. 기억 안 나요. 와. 저는 기억나요. 똑똑하다. 스토리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하고 네. 안 본 영화 나 무조건 봐야겠네. 아니 안 본 영화 하지 마 다음부터. 아니면 연기해. 본청해. 연기하고 싶지도 않아. 네. 짜증나. 다음으로 연기해. 좋아 좋습니다. 딜레이. 네. 그럼 또 다음 영화 갈게요. 마지막 영화는 더 파더입니다. 딴딴. 지금 좋은 점수를 맡고 있는 영화죠. 네. 감독은 플로리안 젤러. 네. 처음 보는 감독이에요, 저는. 네. 이전에 만든 영화가 무엇가 있었나?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10년 전에 플로리다 10년 전에 프로젝트. 이제 연극을 했고 그걸 각색해서 10년 후에 지금 영화로 만든 거예요. 야. 근데 처음 나온 영화가 지금 이제 연극이었구나. 네, 어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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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사무엘 베케트가 쓴 거 중에 그 크루프의 마지막 테이프인가 하는 거 있어. 할아버지가 뭐 나와서 1인극 하는 거 있거든요. 자꾸 자기가 까먹어가지고 자기가 옛날 녹음했던 거 틀어놓고서 하는 뭐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부조리극 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떠오르고 뭔가 원맨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아니다 다를까 연극이었군요. 우리랑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네요. 빨간 피요. 감독 빨간맛. 네. 각본을 같이 한 사람은 친구구나. 그래도 좀 크리스토퍼 햄프턴? 그냥 어텀먼트 각본으로 한 걸로 유명하네요. 또 보니까. 예. 멋진 분이네요. 잘 붙었네요. 예. 이게 원작이 소설이 있지 않나요? 그게 또 본인이에요. 감독 본인. 예,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네. 약간 자전적인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렇군요. 그것도 있어서 네. 예. 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근데 아무튼. 인상적인 건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가 맞나? 이게 플로리다냐? 플로리다 프로젝트냐? 아 플로리다구나. 플로리다. 죄송합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니에요. 하여튼 처음 보는 분인데 기분이 되게 좋았겠네요. 이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주목을 받았으니 넘어갈게요. 럭키죠, 럭키. 남자 주인공 얘기하기 전에 출연진 중에 아주 인상적인 배우 한 명 있습니다. 루퍼스 스웰. 네. 그 뭐냐 딸 남편으로 네. 나오는 사람인데 몇 번째 어디서 남편이죠? 얼굴 기억나죠? 올드에서 미치광이 의사로 나왔던 크레이지 닥터. 미친놈의 새끼야. 올드를 본 지 얼마 안 돼. 이 영화에서 나오자마자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딱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싸대기를 때려. 빨리 녹슨 나이프를 준비해. 이게 관상과학이다. 사람이 그 30인가요? 40인가요? 넘으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돼. 그러게요. 53세네요. 예, 루퍼스 스웰. 딱 못돼 처먹게 생겼어요. 옛날에도 뭐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무슨 마스코브조로 나와 이런 어떤 영화에서 악역으로 많이 본 기억이 나. 그래서 올드에서 오든가. 혹시나 했는데 네. 거기서도 뜬금없이 정신 나간 의사더니 네. 여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잘생기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미제라. 아이고, 얼굴값 좀 해야지. 네. 라고 하고 자, 남자 주인공분은 좀 몰아주기 위해서 네. 그다음 올리비아 콜맨 네. 영화가 인물들 다 얘기하면 막 헷갈려. 딸이 막 여러 명 그쵸.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네. 하지만 메인 딸 역할 앤 역을 맡은 올리비아 콜맨 이분이 더 페이보릿이라는 영화에서 영화 너무 좋고 제가 요르고스 란티모스를 제가 킬링 디어를 그때 그의 최고의 영화로 꼽고 닥터 랍스터. 너무 좋게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 근데 그 영화와 영화. 이 페이보릿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 영화라는 거 더 페이보릿과 더 파더. 킬링 디어랑 더 랍스터의 그 톤과 그 둘은 묶이는데 저 랍스터는 좀 재미없게 봐가지고 하여튼 전 너무 재밌게. 둘은 묶여요. 근데 제 네. 기준에서 킬링 디어랑 더 랍스터는 묶이는데 네. 더 페이보릿 여왕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완전 대중정서로 아마 자기 아니 부강 액션. 대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근데 대중적이지. 그 정도면 본인이 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로스 쓰지 란티모스가 않아서. 직접 각색을 하지 글을 쓴 건 잘 아닌 국작을 거예요. 하지 않아서. 하고 그게 본격 너무- 사극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인천 영화 아닙니까? 톤도 그렇고 그 배우들도 진짜로 그 약간 여성주의 영화처럼도 보이고 네네네네. 어떤 거나 근데 저는 페이보릿 보고 감독이 더 좋아졌어요. 로스 란티모스가 야 이 사람은 다 할 줄 안다. 야 앞으로 뭘 만들어도 재밌게 만들겠는데 라는 그렇든 거기에서 여왕으로 나올 때 참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무기력하고 근데 그 영화로 이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나서 그 말고는 모르니까. 모르죠. 저희들 잘 몰라요. 자연인이 됐나요? 네. 그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정도의 배우가 됐으니까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에도 나오셨었네요. 근데 이번에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걸 하기엔 너무 좀 분량도 적고 이 영화 자체도 아까 저희가 그 미나리 얘기할 때그 윤여정 선생님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너무 안소니 호킨스한테 완전 몰아주고를 위한 영화고 그게 이 영화의 주제랑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배우들은 정말 장치적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와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 연극계에서 보면은 어떤 선생님 몇 주년 기념 공연 그러면은 그분만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도적으로 네. 그 좀 그분이 더 잘 보이게 네. 정관예우가 하여튼 그런 걸 뭔가 근데 해드리죠. 그 지금 조연에 있는 분들이 실력이 없냐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쳐줬기 때문에 안소니 호킨스라는 배우가 빛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받쳐줘서 잘했을걸요? 근데 그러면은 미나리 꼴라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니 드립이에요. 오스카 어쨌든 굉장히 일점 왜 준 거예요?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나와요? 왜 그렇게 미나리 싫어해요? 저 아닙니다. 외국 여자를 안 만나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랫기. 좋습니다. 예. 마지막 크레딧 얘기하면 네. 안소니 호킨스 옹이 나옵니다. 에헤이.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하나고
영화계를 대표할 수 있죠. 83세시네요. 아, 영국 배우를 대표하는. 영화라는 걸 얘기했을 때 예. 외국 영화를 얘기했을 때 그냥 예를 들면 유명한 배우 누가 있지? 그러면 툭 튀어나오는 배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너무 좀 그 카테고리가 큰 것 같고. 그쵸. 예, 제가 말한 건 하여튼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예. 박지성보단 나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안소니 호킨스도 원래 그 영화에서 저희들이 누구나 다 아는 영화 양들의 침묵 92년. 맞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제외하고 또 안소니 호킨스 대표작 얘기해봐하면 생각보다 안 떠올라요. 그렇죠. 네. 예, 되게 많은 영화를 찍었고 네. 좋은 연기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어떤 대표적인 캐릭터나 뭐 얘기해보면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게 어떤 작품이나 캐릭터를 무얼 만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번에 만난 작품이 바로 더 파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닉슨도 있었고 뭐 가을의 전설 너무 많은 영화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두 교황도 좋기는 아, 했는데. 투포프? 네, 그것도 좋기는 했는데 맞아요. 더 파더가 훨씬. 사실 이거는 이 배우를 돋보이게 하려는 영화로 사실 안소니 호킨스 옹을 얘기하려면 그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 배우들이 인생 캐릭터를 하나만 얻는 것도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배우가 어떤 캐릭터로 기억에 남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처음으로 각인을 시켰던 배우가 저 안소니 호킨스였던 것 같아요. 양들의 침묵에서. 그런데 심지어는 동시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캐릭터로 기억에 남는 배우가 또 한 명이 있죠. 이안 맥켈렌이라고 매그니토랑 네.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 간달프 네. 뭐 이런 것들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 한 배우가 한 캐릭터로 기억에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뭐 더파더가 캐릭터로 남는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연기가 확실히 확 보이는 느낌. 맞습니다. 주제 자체가 알츠하이머에 관한 영화니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얘기하면 네. 짧게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면 잘 만든 작품 영화처럼 상징적인 해석을 했을 텐데 저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앤소니의 마지막 애원처럼 날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할 것 같다. 끝. 그렇습니다. 좋군요. 아까 예. 몇 점 줬죠? 4점? 4.5. 엄청나게 1인칭 좋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1인칭 시점이라는 게 참 1인칭이기도 하고 이게 1인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1인칭이죠. 1인칭? 네, 왜냐면 그 시점이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바라보는 사람을 그러니까 관객이 아니고 이 네. 작가, 이 서사가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흘러간다.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뭐야 여기 이게 뭐야 약간 이럴 정도로다가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드래곤 퀘스트 유어 스토리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게 그 스킵하는 부분은 스킵하고 스토리 전개가 막 되게 그 극중 유저 중심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어떤 장면에서 그냥 불친절하게 막 넘어가고 그래서 이 영화 보고 있으면서 이해가 계속 안 돼. 지금 이게 스토리 서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끝난 다음에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주인공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들이 막 섞여 있고 뭐 그렇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네. 그런 작품이라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별로였던 게 이 영화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체험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 체험의 불친절함이 아까 안 감독님이 노매드랜드에서 느꼈던 것처럼 되게 불편하고 이게 재미를 이끌어내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안소니 호킨스 몰아주는 영화로서는 좋지만 그 체험이나 이 불편함이 나에게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극찬을 하셨죠. 네, 이 영화 그러니까 극찬을 했는데 4점을 준 이유는 그거예요. 이 영화는 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팠던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는 보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되게 힘들더라고 마음이. 맞아요. 특히 만약에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로 앓고 있는 사람이 같은 있으면 게 있다면은 더 힘들 것 같은데. 난 대략 반대로 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자체가 도대체 왜 할머니가
아니 할아버지가 왜 저러지? 왜 날 기억 못하지? 왜 또 여기서 또 갑자기 나를 또 다른 애처럼 대하지? 이유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한 맥락에서 보면 저 영화를 보면 저렇구나. 그래서 이해도의 폭을 넓히고 봐도 내가 이입을 하려고 해도 저 상태가 되면 너무 무섭겠다라는 게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내 상태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닌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치매 환자야.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알 수 없는 행동을 해. 왜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거를 보고 나면 이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약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내가 매일이 지옥인데 그거를 또 내가 이해고 나발이고 그냥 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면이 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따기 때리면서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남들 괴롭히고 살 거냐고. 얼마 전에 저희 누님하고 술 한잔 먹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100세 시대예요. 근데 술 마시다 얘기한 게 근데 우리는 몇 살까지 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100세까지 우리는 천수만수를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죽음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어요. 같이 편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님도 얘기하더라고. 그러게 몇 살까지 사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앙팡팬님하고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오은영 씨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육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육아의 목적은 독립이래요. 그 아이를 독립할 때까지 키워주는 게 육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립을 하면 성인이란 말이죠. 근데 성인이 완성이 됐는데 결국 나중에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자식이라든가. 지금 이분은 그런 단계에 온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부침이 주변 사람들의 부침이 너무 그러니까 난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걸 좀 멋을 낸다고 해서 나는 버드맨 생각했거든요. 버드맨처럼 찍었으면 어땠을까? 장면이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바뀌는 것부터 해서. 근데 오히려 그 영화 딱 보고 나니까 이렇게 담백하게 찍어서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영화가 너무 심플해서 좋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반대 의견처럼 들리겠지만 제 나름의 공감인 거죠. 왜냐면은 저도 집에 뭐 누군 없겠어요. 근데 집에 아파봤던 사람이 있고 하루가 나아지지 않는 삶을 몇 년을 살아봤는데 내가 이걸 영화에서 또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영화를 이제 현실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딸은 파리에 갈 수가 없고 여기가 집인지 병원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 현실이 나는 현실인데 이걸 영화로 또 보라고?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잘 만들었어 솔직히. 그리고 이 안소니 홉킨스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영화라는 걸 했으면 근데 뭐냐면은 저는 그건 스펙과 브랜드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우리나라 안성기 씨 얘기해 봅시다. 안성기 씨 영화 대표적이 뭐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날 쏘고 가라. 네, 취미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그거예요. 이 사람은 안성기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슨 영화가 중요하겠어요. 안성기면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 생각이에요. 아직 맥심. 조금 근데 아직 막 잡지요. 아직 완성되지 못 표현 이상한데 그러니까 어떤 커리어를 쌓지 못하는 사람은 스펙이 중요하겠죠. 무슨 영화 나왔어. 근데 안소니 홉킨스라는 배우는 아까 이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딱히 생각나는 작품은 없어요. 근데 난 그게 오히려 장점이 아닌가. 그냥 안소니 홉킨스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들어줘갖고 또 이분이 나 그 분장인 줄 알았는데 왼쪽 눈에 이렇게 두 줄 이게 주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분장인가 해서 그 전 영화 다 찾아봤는데 분장이 아니라 진짜 원래 있으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초반에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되게 시니컬한 노친네 있잖아. 아프지도 않고 막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고 이 작품이 사실 솔직히 대표작처럼 어떤 좀 자신의 이제 연기 인생을 잘 연착륙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 영화는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는데 5점짜리지만 추천을 못 해주겠어서 별 하나를 뺐습니다. 예. 이게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에서도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아픈 사람하고 이게 이 알츠하이머가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하고 그 제가 보기에는 뭐 팝콘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이거를 그래도 좀 보고 어떤 자기 자신의 이해의 폭을 최대한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 알츠하이머인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걸 몸으로 그
그거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해도 어떻게든 그거를 극복하거나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좋겠지요. 하고 안소영 킨스는 이번에 뭐 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고 거기도 나왔네요. 토르에서도 오딘으로 나왔죠. 근데 제가 마블 출신이네. 맞아요. 이 작품은 약간 말년이시니까 말년에 약간 헌정하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튼 디디어 좀 할게요. 예, 가나요? 네, 아까 그분입니다. 루도비코 에이나디. 이제 두 번 말해도 이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분이 원래 활동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필모를 봤더니 노매드랜드 더 파더하고 세 번째 살인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살인. 네. 그거 했대. 네. 그 감독 걘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만든 아마 그럴 감독. 거예요. 하여튼 뭐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영화도 보면은 아까 미니멀리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음악이 별로 인상적으로 나오는 건 자작곡보다는 그 오페라 음악.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헤드폰을 듣는 음악, 맨 처음에 오프닝 때 나오는 음악. 그런데 반복해서 나오죠 헤드폰 음악.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헨리 퍼셀의 오페라 킹 아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 킹 아서에서 나오는 아리아 너는 무슨 힘으로 What power are you가 흐릅니다. 이제 이게 딸이 아버지한테 급하게 가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서 왕이 왜 인상적이냐면은 아까 그 물어봤잖아요. 아서 왕 얘기 물어봤잖아요. 이 오페라가 아서 왕 얘기를 다루는데 카메라 전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브리튼과 섹슨의 전투를 그린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서왕 칼 뽑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외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서가 약혼 여인 에멀린을 구출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고 뭐 결국 구해내고 해피 엔딩 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또 그 헤드폰 끼고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에서 나오는 귀에 익은 그대 음성.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는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뒤에서는 그 나중에 엄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 하나의 기존 오페라 곡을 이용해서 서사를 잘 이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되게 매력 있는 게 그 두 곡. 그리고 담백한 연출과 화면 구성. 그리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지만 도드라지지 않는 조연들의 연기. 그러니까 웰메이드 영화예요. 미나리랑 반대네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한 게 소재 때문에 추천을 못 해주겠다는 이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지 작품적으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조금 젊은 감독이라든가 아니면은 누가 버드맨처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긴 저도 더 파더를 영국이니까. 추천을 지금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너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해서는 못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못할 것 같고 결례가 될 것 같고 글 쓰시는 분인데 소재에 대한 이야기로서 좀 특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추천을 하긴 했는데 저도 그렇게 추천하고 있네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아픈 영화예요. 주변에 저도 한 명 있거든요. 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아예 언급 자체를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다룬 영화는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시라는 영화 있잖아요. 제가 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와 도덕을 좀 일치시킨 이창동 감독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 선생님이 윤정이시죠. 계속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데 또 안 좋은 사고가 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모든 기억을 잃기 전에 사건 사고도 다 정리를 하고 자기 자신도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뭐 끝나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는 알츠하이머가 그렇게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은 사실 안 들었거든요. 저도 전혀. 그냥 소재로 쓰였을 뿐이지 뭐 누가 시한부 인생을 산 그냥 이런 것처럼 그냥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거는 보면서는 약간은 공포 영화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 공포도 화면에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공포가 아니고 영화를 보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다가 아 저 사람이 지금 그 상태라서 모든 생각이 꼬여서 이런 건가를 생각을 하면 공감대가 주는 공포. 그 고구마 먹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미치겠는 그래서 약간 체험을 강요하는 영화 같은 느낌이 들면서 메모리 그게 속의 지옥에도 거죠. 치매 영화라고 하던데요? 그거 알츠하이머 거예요. 전 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되게 이쁜 연애 영화. 그게 오늘부터 일일이다 아닌가? 네 맞아요. 예. 그냥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치매 영화였어? 그 치매를 다룬 영화들이 그거는 좀 뭐 연애 좀 젊고 너무 이쁘고 하니까 손예진이 그때 맞아요. 치매 상대했었죠. 네. 조기 치매네. 그래놓고 현빈이랑 사귀었죠. 하여튼 근데 이게 또 인상적인 게
손 아랫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와 자기 부모 세대가 이게 옛날에 제가 웹툰 짧은 웹툰인데 엄청 인상적인 걸 본 게 있어요. 뭐냐면 내용이 처음에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신 할머니가 딸한테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가 딸한테 저기 저 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딸이 저 까치요 이래. 근데 좀 이따 또 저 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또 물어봐. 아 까치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한 5번인가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막 짜증내면서 막 화를 내 딸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웹툰이 과거로 돌아가. 근데 얘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 딸이 엄마 저게 뭐야? 하면서 수백 번도 계속 물어봤어. 근데 그걸 다 답해줬어 엄마는. 까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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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그 엄마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딸은 그거를 10번도 못 참고 화를 내는 이런 웹툰을 보고 무너져. 와 이게 근데 사실 더파더가 사실 제가 이거를 또 뭐냐면 어린애들은 이게 있어. 예를 들면은 그 겨울에 빙판길이 있는데 꼬마애가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귀엽게 보거나 키득키득 웃거나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게 어떻게 귀엽게 보여. 근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누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지 몸도 못 챙기고 약간 태도나 이런 것들 사람들의 관심이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박해지고 그런데 또 몸은 노쇠해지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대가 그리고 되는데 엄청 잘 다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그래요? 싸대기 때리면서 남들한테 피우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아씨, 나 너무 막 가슴이 아팠어. 맞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없다.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명작이네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하여튼 추천할 수 그래가지고 없는. 하지만 저는 그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단점은 오롯이 영화에서 그래도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재미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추천해주기에는 너무 약간 불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 영화라고 해도 그러니까 노매드랜드 같은 거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떤 전 약간의 감동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플로리다 프로젝트나 뭐 고레다 이로카즈의 영화도 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예술 영화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보면서 드라마적인 어떤 감동 요소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해소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의 필모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한 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연극. 근데 차기작이 뭘진 궁금하네요. 그때 그거를 남의 얘기를 할지 안 하지 할지가 않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더 많더. 좋습니다. 자가복제. 하여튼 오늘 여기는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3편을 다루니까 이걸 3편을 다 얘기하네. 한 편 한 편 다 따로 했네. 잘 잘라볼게. 예, 그래가지고 이걸 따로 갈까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따로 가긴 또 애매해. 얘기가 낚여가지고. 대하 역사 드라마로 가지요. 네. 좋습니다. 무려 오스카 영화 3편에 대해서 다뤘는데 딴딴. 사실 제가 오스카 영화 좀 보는 팁이나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화에서 되게 좋은 팁이 하나 있거든요. 다음 화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다 있어요. 예. 한 3년은 늙은 것 같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 영화들을 이미 보신 분이거나 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 안 해요. 알아서 보세요. 그럴 걸 왜 했어? 왜 했어요? 봤으면 좋겠다. 이거 봤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추천은 못하겠다. 좋습니다. 오다 주웠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124회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